그러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의 그래프는 요런 모양의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근데 x가 0보다 작을 때는 꼭지점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야. 그러니까 얘를 뭐에 대해서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준 것과 같고 y절편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여기는 이제 누구냐? y가 절대값이 씌워져 있어. 세 번째 문제는. 세 번째는 y입니다. 그럼 여기는 y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y가 0보다 작을 때야. 그래서 첫 번째. y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돼서 y는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 자, 두 번째 y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얘는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하고 x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 자, 첫 번째 1번은 꼭지점의 좌표가 1,4. 그 다음에 위로 볼록. 그러면 원래는 y절편을 얼마로 하고 3으로 갖고 원래는 이거죠. 꼭지점을 1,4로 하고 y절편을 3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그려졌을 거란 말이야. 근데 자, 이거 생략해도 되니까 위로 볼록인 형태의 그래프가 자, 그려졌을 건데 x의 범위가 누구보다 0보다 작기 때문에 그래프가 어느 쪽으로 x축 아래쪽에 해당하는 그래프만 그려지게 되지. 위쪽은 그냥 점선입니다. 자, 그 다음에 y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꼭지점의 좌표가 1, 마이너스 4야. 그러면 아래로 볼록이고 y절편을 마이너스 3으로 갔기 때문에 그래프의 모양이 이번에는 이렇게 그려지겠지. 근데 아래로 볼록인데 얘가 어디에 대해서 y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해당하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를 그리고 나서 뭐에 대해서만 x축 위쪽에 있는 그래프로만 표시가 되죠. 얘네들 2차항의 계수의 절대값이 같기 때문에 그래프의 폭은 서로 같습니다. 절편은 마이너스 1하고 3으로 서로 같고. 자,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이제 그 다음 문제. 7번은 6번의 그래프를 보고 절대값 기호를 가지고 절대값 기호가 포함되어 있을 때 그래프 그리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1번은 fx 전체의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경우 y는 fx의 절대값 되어 있는 경우 먼저 뭐하기 y는 fx의 그래프를 그린 후에
뭐에 대해서 x축 아래쪽 부분을 접어서 올립니다. 위로 대칭이도. 두 번째는 자 x가 절대값 기호가 취해져 있는 경우입니다. 자, 이 경우는 뭐에 대해서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의 그래프 0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y는 fx를 그리고 나서 뭐에 대해서 y축에 대해서 대칭. 자, 세 번째는 y의 절대값이 되어 있는 경우 이 경우는 마찬가지 먼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y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서 y는 fx 그래프를 그리고 이번에는 x축에 대해서 대칭. 네 번째는 다 돼 있어. y도 절대값, x에도 절대값. 얘는 다 해.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x하고 y가 모두 0보다 크거나 같은 그래프에서 x축에 대칭 이동시키고 그런 다음에 y축에 대칭. 자, 8번 문제. 포물선 y는 2x제곱 자, 넘어가요. 자, 8번입니다. 포물선이 주어져 있을 때 이 포물선의 꼭지점이 3,4일 때 그러면 우리 일반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뭘로 바꿔주기? 표준형으로 바꾸기. 자, 2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2ax 하고 나올 거고 전부 다 해봤죠? 그러면 2 하고 x 마이너스 a의 제곱 완전 제곱씩 만들고 그러면 완전 제곱씩 만들기 위해서 뭐 필요해? 플러스 a 제곱 했을 거 아니야? 그 a의 제곱 한 만큼 다시 빼주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2a 제곱 나오니까 2a 제곱과 사라지고 남는 거 상수항 쪽에 마이너스 b의 제곱 마이너스 4b. 그럼 꼭지점의 좌표가 a, 마이너스 b의 제곱 마이너스 4b이고 문제는 꼭지점의 좌표가 3,4니까 a는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4b를 4로 놓으면 b제곱 플러스 4b 플러스 4니까 b 더하기 2의 제곱이 0이 되면서 b는 마이너스 2. 자, 이미 3-1 3학년 1학기 거 이차함수 배우면서 다 연습하고 온 것들이라서 굳이 이걸 해야 될까 하고 생각할 수도 있어. 다 아는데 그럴 수도 있어. 자, 2번입니다. 그러니까 부담 없이 들으라고 오늘은. 자, 2번은 이 포물선의 꼭지점이 누구 위에 있을 때 y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5 위에 있을 때 그럼 이제 문제는 별개로 갑니다. a하고 b를 찾는 게 아니라 꼭지점의 좌표가 지금 a, 마이너스 b의 제곱 마이너스 4b인데 얘가 지금 어디 위에 있다고 돼 있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5 위에 있기 때문에 이만큼을 어디다가 주어져 있는 식에다가 대입. 자, 대입해 봅니다. 근데 잘 생각해. 지금 a하고 b가 문자가 2개야. 미정계수가 2개인데 식은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미정계수가 2개인데 식이 하나란 얘기는 방정식이 하나란 얘기잖아. 미지수의 개수보다 방정식의 개수가 더 작아. 무슨 방정식?
부정방정식. 근데 조건이 실수 조건이 들어가면 뭘로 바뀐다? 완전 제곱식은 0의 꼴로 바꿔서 푸는 게 부정방정식의 실수 조건일 때 문제 푸는 방법. 자,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b의 제곱 마이너스 4b는 a의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5예요. 자, 그리고 나서 얘네들을 a하고 b가 실수 조건이기 때문에 이 미정계수를 풀기에는 식이 아직 모자랍니다. 근데 실수 조건이기 때문에 부정방정식이에요. 그래서 실수 조건이니까 싹 다 이항을 시켜. 그래서 여기 있는 숫자들을 잘 활용을 하면 여기가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 하나랑 b의 제곱 플러스 4b 더하기 4는 0이랑 완전 제곱식으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 그러면 a는 마이너스 1, b는 마이너스 2 하고 정리. 만약에 이 부정방정식이 생각이 안 난다. 요거 실수로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는 게 생각이 안 나거나 완전 제곱식으로 못 바꾸겠으면 결국은 저기 있는 방정식은 a하고 b가 실수이기 때문에 아, 실근을 갖는 2차 방정식이구나. 그러면 한 문자에 관해서 내림차순에 a에 관해서 내림차순을 하거나 b에 관해서 내림차순을 한 다음에 실근을 갖는다라는 말이니까 우리가 뭘 알아? 실근을 갖는다 그러면 무조건 떠오르는 말이 있잖아.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거의 100% 뭐 나오냐면 완전 제곱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형태가 나와. 그럼 실수의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 참이 되려면 실수의 제곱이 0보다 작을 순 없잖아. 그럼 0이 되는 조건만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때 미정계수 하나의 값이 결정이 되고 그 나온 값을 다시 방정식에 대입하면 이제 나머지 a의 값 찾을 수가 있어. 그럼 a에 관해서 내림차순 하면 b에 관한 부동식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럼 b의 값이 찾고 그 b를 다시 방정식에 대입하면 a를 찾을 수 있다. 자, 요게 부정방정식에서 여러 가지 방정식에서 배우는 내용입니다. 자, 9번. 2차 함수의 ABC 그래프의 개형을 보고 ABC의 부호를 확인합니다. 이거 기대면 그냥 잔다. 알지? 기대는 순간 자. 기대는 건 괜찮아. 눈 감아도 돼. 찍혀. 우리 학원에 2강의실하고 3강의실하고 유일하게 CCTV가 있어. 진우야. 가끔 원장님이 한 번씩 보신단 말이야. 근데 너 머리 이렇게 기대고 있는 거 보면 얼마나 슬퍼하시겠냐. 그래, 기대도 돼. 나는 이해할 수 있어. 대신 귀는 열어놔. 알았지? 귀는 열고 기대고 있어. 알았지? 찍히는 말 유일하게 있어. 우리 학원에 여기하고 저기하고. 로비 말고는. 강의실에 있는 CCTV 있는 강의실은 여기하고 저기밖에 없어. 부담스럽지 않아? 응? 나는 굉장히 부담스러워. 저 아이가. 상관은 없는데 귀는 열어놓고. 알았지? 자, 위로 볼록입니다. 위로 볼록이면 A는 0보다 작다. 자, B는 누구를 기준으로 찾으면 돼? 대칭축을 기준으로 보고 갑니다. Y축보다 오른쪽에 있어. 대칭축의 방정식이. 대칭축이 Y축보다 오른쪽에 있다는 얘기는 대칭축의 부호가 0보다 커. 그러면 대칭축의 방정식이 뭐였냐면 그거는 기억하기로 했지. 얘가 중요한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얘가 0보다 커. 근데 이미 A가 0보다 작기 때문에 B의 부호는 0보다 커야 이 주어져 있는 부호가 성립하겠죠. 그래서 B는 0보다 크다. 그래서 우리가 3학년 1학기 때 2차 함수에서 A, B, C의 부호를 확인할 때 맨날 그러잖아. 대칭축이 Y축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A하고 B의 부호는 반대, 왼쪽에 있으면 A하고 B의 부호는 서로 같아. 근데 그걸 두 개를 같이 외우려고 하면 이제 꼬인단 말이야. 그래서 한쪽만 기억하면 되지. 그럼 나머지 한쪽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니까. 자, 그 다음에 C는 Y 절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X축보다 위쪽에 있기 때문에 0보다 크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문제 풀다가 이런 애들이 가끔 나올 수가 있어. 아, 위에 있구나. 자, 위로 가봅니다. 자, A, B, C 이외의 저렇게 주어지는 시계 형태로 나오는 경우는 전부 다 뭐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 함수값에서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함수 fx가 지금 어떻게 됐냐면 ax제곱 플러스 bx 더하기 c란 말이야. 그럼 어디서 찾아야 되냐? 이 자리는 x제곱의 자리는 양수든 음수든 항상 양수가 나와. 그럼 얘가 얼마가 대입했는지 알 수 있는 자리는 이 자리야. 그럼 bx 자리가 마이너스 2b로 바뀌었기 때문에 x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2일 때 함수값 물어보는 문제. 그럼 얘는 여기는 이 문제에서는 x가 마이너스 2일 때 함수값을 물어보고 x가 마이너스 2에서 x 축하고 만나고 있어. 절편이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여기서의 함수값은 그래서 얼마라고 넣으면 되고 f-2는 0. 그럼 이제 문제는 여기네. a 더하기 b 더하기 4c야. 그러면 어디를 본다?
주어져 있는 식하고 비교를 해. 그러면 결국은 x값을 뭘 대입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아이가 하나 있어. 걔가 누구냐면 상수항이야. 근데 상수항이 C여야 되는데 4C로 바뀌었기 때문에 쟤를 저 함수 C하고 똑같게 하기 위해서 그 C의 개수, C에 곱해져 있는 이 수만큼으로 묶어주면 4분의 1A 플러스 2분의 1B 더하기 C야. 그럼 얘는 어차피 양수기 때문에 얘가 부호가 뭐냐에 따라서 전체 부호가 결정이 돼. 그럼 얘는 누구에 대한 함수값이냐? x가 2분의 1일 때의 함수값과 서로 같아지게 돼. 그럼 2분의 1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 얘 보고 아는 거지. 대칭축이 있는데 대칭축으로부터 마이너스 2까지의 거리랑 여기까지의 거리가 서로 같겠지. 따라서 x가 2분의 1일 때 함수값은 얼마겠다? 0보다 크다. 자,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10번은 x제곱 마이너스 1의 절대값 빼기 1이 a인데 실근의 개수야. a의 값이 변함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하기로 했는데, 자, 요거 그래프 그릴 때 이러겠지. x제곱의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니까 꼭지점을 0, 마이너스 1로 하고 아래로 볼록인데 얘에다 절대값이었으니까 위로 볼록인 형태로 뒤집을 거 아니야. 그리고 나서 걔를 y축 방향으로 다시 얼마만큼 마이너스 1만큼 다시 내릴 거야. 그러면 그래프가 쉽지는 않아. 근데 우리가 교점이라는 걸 할 때 함수에서는 y는 fx하고 y는 gx라고 하는 두 식 사이에서의 교점을 찾을 때 어떻게 하냐. fx하고 gx하고 서로 같다고 논단 말이야. 그럼 이때의 교점의 개수만큼이 결국은 fx하고 gx가 만나는 점이 되는 거고, 이 fx는 gx하고 갖다 놓으면 fx-gx는 0. 여기서 만들어지는 방정식의 근의 개수가 결국은 누구하고 함수 f하고 함수 g가 만날 때의 교점의 개수를 결정을 해줍니다. 이해됐죠? 그렇기 때문에 복잡한 함수하고 그 함수 안에 복잡한 뭔가 미정계수가 들어가 있는 경우는 우리가 하기 쉬운 함수하고 갈라놓으면 돼. 그럼 여기는 뭘 해주는 게 더 편하겠다. 마이너스 1 때문에 저 그래프가 복잡해지잖아. 위로 볼록인 것까지 만들어 놨는데 걔를 다시 y축 방향으로 내려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뭐 해줘? 마이너스 1 우변으로 이항을 시켜줘. 그래서 쉬운 함수하고 쉬운 함수로 바꾸는 거야. 우리가 그림 그리기 쉬운 함수로 바꿔주는 거야. 방법은. 그래서 어떻게 바꿀 거냐. x제곱 마이너스 1의 절대값 그대로 놓고 마이너스 1을 이항을 시켜줘. 최근에 2차 함수 배운 사람들은 이 내용 접하고 왔을 거야. 공수원에서 2차 함수 최근에 배웠으면 이 내용 학원에서 듣고 왔을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얘가 누구하고 누구의 관계로 들어가냐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1의 절대값 요 함수하고 y는 a 플러스 1이라고 하는 x축의 평행이 되는 이 상수함수에 하고 만나는 점의 개수가 결국은 실근의 개수로 바꿔집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 그려보면 그래프 아까 그려봤잖아. 그럼 얘가 이렇게 가겠지. 절편 마이너스 1과 1 기준으로 하고 그 다음 뭐에 대해서 위로 볼록인 형태로 바뀌죠. 지우지 마. 그대로 그렸으면 그대로 두세요. 얘가 원래는 이렇게 0, 마이너스 1을 꼭지점으로 해서 아래로 볼록이었을 건데 여기에 절대값이 씌워져 있잖아. 그래서 아까 했잖아. fx 전체에 절대값 기호가 씌워져 있는 경우는 x축에 대해서 접어서 올리라고. 자, 그러면 요 자리가 지금 몇 몇이냐면 원래 꼭지점은 0, 마이너스 1이었는데 x축에 대해서 접어 올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꼭지점의 좌표가 0, 1로 바뀝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해주면 돼? 자, 얘는 x축에 평행한 직선이야. 그러니까 요 레를 이제 직선을 그려가는 거지. 자, 요렇게 그려졌다고 생각해 봐봐. 그 다음에 이런 애들도 있겠죠. 대표되는 애들 가지고 와. 그러면 이런 애들도 있겠지. 여기 실선으로 그리면 돼. 이게 점선으로 지금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거니까. 그 다음에 이런 애들도 있을 거야. 자, 요렇게 그려지는 직선도 있겠죠. 이런 직선도 있을 거고, 더 아래로 내려오는 애들도 있을 거야. 이런 애들도 있을 거고, 또 누구도 올 수 있어. 요런 애들까지도 올 수 있을 거야. 이런 애들도. 그럼 이런 애들을 종류별로 전부 다 하란 얘기지. 아이고. 자, 실선으로 보기로 하고, 그럼 얘네들이 각각에 대해서 뭐냐면, 얘도 y는 a 플러스 1이고, 얘도 y는 a 플러스 1이고, 얘도 y는 a 플러스 1인데, 이 각각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해줄 거야. 이제 이거는 그냥 보기 그냥 좀 덜 헷갈릴 것 같으면 안 적어도 되고, 보여주려고 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봐봐. 이 꼭지점을 기준으로 위쪽으로 가면 교점이 몇 개냐면 2개고, 이 꼭지점을 지나게 되면 교점이 3개가 되고, 이 아래로 내려오면 교점이 하나, 둘, 셋, 4개야. 그 다음에 여기서는 교점이 2개고, 그 다음에 x축 아래로 내려오면 교점이 0개야. 그러면 경우가 이거지. 하나도 없을 때, 만나는 점이 없을 때,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는 없고, 2개에서 만날 때, 4개에서 만날 때, 3개에서 만날 때, 4가지 경우입니다. 그 경우에 대해서 범위로 표시해 주자고. 자, 표시해보면 먼저는 만나는 점이 하나도 없을 때야. 그럼 이 자리겠지. 그러면 a 플러스 1, 교점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a 플러스 1이 누구보다 x축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얘가 0보다 작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a는 누구보다 작다. 마이너스 1보다 작다. 그럼 이때 교점의 개수는 0개 이렇게 적으면 되고, 교점이 1개인 경우는 없습니다. 여기서는 교점이 몇 개일 때 그 다음 게 2개야. 2개인 자리가 어느 자리냐면 이 자리야. x축하고 만날 때. 그러면 a 플러스 1이 언제냐? x축하고 만나는 자리니까 0일 때야. 그러면 a가 마이너스 1일 때 교점이 몇 개? 2개. 진유 이해하고 있어? 자, 그 다음에 교점이 3개인 자리가 있습니다. 여기는 0개야. 그 다음에 이 자리는 2개에서 만나. 그 다음에 이 자리에서 몇 개냐면 4개야. 만나는 점이.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점이 교점이 몇 개가 돼? 하나, 둘, 세 점에서 만나. 그 다음 게 몇 개에서 만나냐면 5대. 그 다음이 2점에서 만나게 돼. 됐죠? 그럼 2점에서 만나는 경우는 몇 가지란 얘기야? 2개야. 여기는 4개의 점에서 만난다는 뜻이고, 여기는 3개의 점에서 만나고, 여기는 2개의 점에서 만나는 거야. 그럼 2점에서 만날 때는 언제냐? a 플러스 1이 0일 때니까 a가 마이너스 1일 때랑, 또 하나는 누가 됐을 때? 위로 가면 a 플러스 1이 누구보다 이 꼭지점의 y좌표보다 위쪽에 있을 때로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자리는 a가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 있을 때 a 플러스 1이 0보다는 크고 꼭지점의 y좌표 1보다는 작은 구간에 있잖아. 교점이 4개가 되면 a 플러스 1이 누구보다 x축 위쪽으로 가니까 0보다는 커야 되고, 꼭지점의 y좌표가 0,1이니까 a 플러스 1이 누구보다 1보다 작을 때, 그러면 a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0보다 작다.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작을 때는 교점이 몇 개? 4개. 자, 그 위로 올라갑니다. 교점이 3개일 때. 교점이 3개면 a 플러스 1이 누구랑 만나? 이 꼭지점의 y좌표 지날 때죠. 그러니까 a 플러스 1이 1이니까 그때 a는 0. 그래서 a가 0이면 교점이 몇 개가 되고? 3개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쪽 위쪽으로 올라오면 교점이 2개일 때가 또 있어. 그럼 이 y는 a 플러스 1이 y좌표 0,1보다 더 위쪽에 있기 때문에 a 플러스 1에 해당하는 y의 값이 누구보다 1보다 클 때야. 그러면 a가 0보다 커져. 그래서 a가 0보다 클 때 교점의 개수 몇 개다? 2개. 그럼 얘가 결국은 뭘 말해준다? 실근의 개수를 알려주는 거야. 진우야, 네, 적었냐 안 적었냐? 적었어요. 지우는 다 적었냐 안 적었냐? 다 적었어?
다 적었지? 넘어갑니다. 이 그래프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11번. 11번입니다. 선분 AB와 선분 AC의 길이가 같은 2인 직각이등변 삼각형 ABC의 변 AB 위에 점 P를, 그 다음에 AC 위에 점 Q를 잡아서 선분 AP와 AQ를 이웃하는 두 변이겠지. 이웃하는 두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을 만든다. 이때 선분 AP의 길이를 x라고 하고 직각이등변 삼각형과 정사각형이 겹치는 부분의 넓이를 y라고 할 때 y를 x로 나타내고 그래프로 그려라. 자, 직각이등변이니까 요런 형태겠네. 자, 요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정사각형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데 요런 애들이겠지. 이렇게 생긴 정사각형이나 아니면 잘못 그렸네. 한 칸만 더 늘리자. 자, 요렇게 되는 정사각형부터 시작해서 얘가 점 P가 AB와 AC 위를 움직이는 점이었기 때문에 최대 어디까지 나갈 수 있냐면 이 변 위에 있는 것까지 나갈 수 있어. 최대. 뭐 이런 데까지 갈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AB와 AC의 길이가 2인 직각 이등변 삼각형에 대해서 A, B, C. 자, 한 변의 길이가 지금 2입니다. 그리고 점 P가 AB와 AC 위를 움직이고 있어. 점 P는 AB 위를. 점 P가 이런 자리, 이런 자리, 이런 자리로 온다는 얘기고 점 Q는 AC를 위를 움직일 거기 때문에 이런 자리, 이런 자리, 이런 자리에 있을 거란 얘기죠. 자, 그랬을 때 이제 뭐 하자? 겹치는 부분의 넓이야. 그러면 이 삼각형, 이 직각 이등변 삼각형 안에서 만들어질 때 얘네들이 움직인 거리를 우리가 첫 번째 뭘로 놓자? X라고 놓을 수 있을 거야. 자, 이 길이를 X라고 놨을 때 이 정사각형의 넓이부터 확인해 봅니다. 첫 번째. 자, 선분 AP의 길이를 x라고 놓으면 넓이를 y라고 했기 때문에 x의 제곱일 거고 이 x의 제곱이 되는 x의 범위는 a에서부터 출발하니까 a보다는 크거나 같고 x의 값은 0보다는 크거나 같고 얼마까지? 1보다 작거나 같다. 최대 이 안에 내부에서 겹쳐진 부분의 넓이입니다. 문제에서 말하는 거는 지금 어디냐면 이 정사각형 내부에서 그려진 이 직각이등변 삼각형과 위 안에서 만들어지는 이 AB하고 ACB를 움직이는 점 AP하고 Q로 만들어지는 정사각형하고의 겹치는 부분의 넓이야. 그럼 내부에서 겹치는 자리는 그냥 이 얘네들이 움직인 만큼 해당하는 길이로 만들어지는 정사각형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자, 두 번째는 누가 하나 만들어지게 된다. 요런 자리들이 만들어지죠. 이런 자리. 그 다음에는 이 점 P하고 Q가 1보다 길이가 더 커졌어. 선분 AP하고 선분 AQ가 딱 1만큼으로 움직이면 정말 이 직각이등변 안에서 포개어지는 부분의 넓이가 저만큼이야. 근데 최대치가. 근데 얘는 더 움직이는 점이잖아. 각각의 꼭지점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직각이등변 삼각형을 벗어날 거 아니야. 정사각형 만들면. 그러면 그때의 포개어지는 부분의 넓이는 어느 자리냐? 이 자리겠지 이제. 이 부분이 뭐가 되는 거야? 겹치는 부분의 넓일 거란 얘기야 이제. 선분 AP하고 AQ의 길이가 누구보다 커지면 1보다 커지면 이런 모양의 형태가 그려지기 시작을 할 거 아니야. 되죠? 그럼 그때의 넓이 찾을 거야. 그럼 어떻게 찾자?
자, 이 길이는 얼마? x야. 정사각형이니까. 움직인 거리가 x잖아. 이 길이도 얼마고? x입니다. 자, 당연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도 얼마고? x야.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이 길이가 얼마겠어? 2 마이너스 x야. 그럼 얘도 얼마가 될 거고? 2 마이너스 x일 거고. 그러면 위쪽에서 만들어지는 얘 넓이는 얼마가 돼? 전체 길이 2에서 x, 2 마이너스 x만큼 뺄 거기 때문에 x에서 얼마만큼 빼주면 돼? x에서 2 마이너스 x만큼 뺄 거기 때문에 2x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얘도 마찬가지 2x 마이너스 2하고 만들어지지. 길이 같죠? 직각 이등변이니까 45도지. 막곡지각 45도죠. 그러니까 위쪽에서 길이도 2x 마이너스 2가 되고 옆에도 피에 가려진 애도 2x 마이너스 2일 거야. 뭐 해주면 돼? 전체 정사각형의 넓이에서 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을 벗어난 아이 있지? 여기 보이죠? 여기 얘네들만큼의 넓이를 뭐 해주면 돼? 빼주면 되지. 그래서 넓이 구해보면 두 번째는 y는 전체 넓이 정사각형 큰 정사각형입니다. 거기서 누구만큼 2분의 1 곱하기 2x-2의 제곱에 해당하는 만큼의 넓이를 빼주는 거지. 자, 요때 x의 값은 얼마보다? 1보다는 크고 얼마보다 작다? 2보다는 작다. 작거나 같다. 여기 등호 넣어줘도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식은 같아져. 그래서 정리하면은 이제 이 겹쳐진 부분의 넓이는 x의 제곱하고 누구하고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2하고 얘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2. 자, 단 x의 범위는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랑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 자, 요때 이제 뭐 하라고? 그래프까지 그리라고. 이 칸 나누려고 하는 거니까 자, 그래프 그리면 이제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y는 x제곱이니까 요런 모양의 형태가 그려질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위로 볼록인 형태고 꼭지점이 2,2야.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가겠지 이제. 그래서 얘네들이 누구에 대해서 1,1에 대해서 대칭인 그래프가 그려져. 이게 끝. 그래프 모양. 자, 뒤로 넘어가서 이차함수 구하는 방법. 이거는 좀 빠르게 넘어갑니다. 자, 꼭지점의 좌표가 주어졌을 때 y는 a가로 하고 표준형 형태로 바꿔서 x-m의 제곱 플러스 n의 꼴로 바꾸고, 그 다음에 뭐 한다? 지나는 점 대입. 자, 세 점이 주어져 있는 경우는 일반형으로 들어갑니다. 세 점이니까 x1, y1이랑 x2, y2 주어지게 되면 어디로?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더하기 c 일반형으로 들어가서 세 점 대입.
원방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원방에서도 세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구하라고 하면 일반형으로 구한 다음에 일반형에 대해서 지나는 점 대입했고, 자 3번은 x축과의 교점이니까 x축과의 교점이 주어지면 대칭축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표준형으로 바꾼 상태에서 지나는 점 대입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절편이 주어진 경우는 절편이용 y는 a x-알파 곱하기 x-베타 그리고 지나는 점 대입. 자, 전부 다 3학년 1학기 과정에서 다 했던 거, 최근에 이참수 배운 사람들은 전부 다 했던 거 합니다. 적고 있는 거지? 네. 2번입니다. 주어져 있는 이차함수가 마이너스 2,5를 꼭지점으로 하고 0,3을 지난다. 그러니까 뭐하기? 표준형으로 y는 a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5 그리고 0,3 대2. 자, 문제는 일반형으로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바꿔줍니다. 그래서 y는 마이너스 2분의 1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자, 세 점을 지나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해줘? 일반형으로. 근데 여기는 세 점을 지날 때 이미 절편을 줘버렸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죠. 축하고 만나는 x축과 만나는 점을 줬기 때문에 절편을 이용하는 이차함수식으로 돌아가고 지나는 점 2,2 대입. 자, 3번입니다. 3번은 0,-6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랑 3,0이야. 그러면 자, 0,-6과 같이 y축을 지나는 점을 줬다는 얘기는 y 절편을 준 거기 때문에 상수항을 알려주는 거야. 0,-6과 같이 y축상에 있는 점을 알려준 거는 y 절편을 의미해 주는 거기 때문에 굳이 대입 안 해도 돼. 이미 상수항이 얼마라는 거야? 마이너스 6. 상수항이 하는 역할이 이차함수에서 y 절편의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바로 y는 뭘로? ax의 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6으로 놓고 시작. 그리고 나서 뭐 해주기? 지나는 점 대입. 마이너스 4는 a 마이너스 b 빼기 6. 그 다음에 0은 9a 더하기 3b 마이너스 6. 왜 여기 마이너스 하라고 했대? 미안해. 마이너스 6으로 살짝 돌려서 쓰세요. 그리고 나서 서로 뭐 해주면 돼? 연립방정식. 그러면 a는 1, b는 마이너스 1. 따라서 이차함수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 자, 세 번째는 세 점입니다. 일반형으로 대입해서 1은 a 더하기 b 더하기 c, 9는 a 마이너스 b 더하기 c, 2,3 지나니까 3은 4a 플러스 2b 더하기 c. 그러면 얘네들 c를 소거하든 b를 소거하든 소거해서 갑니다. 얘네 둘이 더해서 a 더하기 c는 5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얘네 둘이 또 더해서 들어가면 b 소거시키면 2a 마이너스 c는 1. 자, 이렇게 얘네 둘이 하고 얘네 둘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서로 연립하면 a는 2, b는 3, c는 마이너스 4. 연립방정식하고 그런 거는 생략합니다. 잠깐. C가 3.
C가 3이고 아니 B가 얼마지? B가 바뀌었지. 바뀌어. 얘가 C가 3이지? 네. B가 마이너스 4. 요 함수식은 맞고. 됐죠? 자, 넘어가서 9번입니다. P가 의미 아닌 실수값을 가질 때 P가 의미 아닌 실수이기 때문에 P는 0보다 크거나 같다. 다음 포물선의 꼭지점은 어떤 곡선 위를 움직이는가? 이거는 뭐하고 똑같은 거야? 자취의 방정식과 같은 유형입니다. 자, P가 의미 아닌 실수이기 때문에 P는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숨어있는 의미일 거고, 자, 꼭지점이 어떤 곡선 위에 움직이냐라고 했기 때문에 꼭지점의 좌표 찾으면 y는 x-p의 제곱 플러스 p제곱 마이너스 2p. 그래서 꼭지점이 p, p제곱 마이너스 2p. 자, 그러면 얘는 순서쌍이기 때문에 이 꼭지점이 x는 p일 때 y는 p제곱 마이너스 2p이기 때문에 얘네들의 관계로 들어가면 즉 p는 x를 p제곱 마이너스 2p는 순서쌍에서 y의 값을 따라서 x하고 y가 나타내는 관계식 이거네.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단 p가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x는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점 p가 나타낸 도형은 x의 범위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x제곱 마이너스 2x 위로 움직이는 점 p가 되고, 걔를 그래프로 표현해 보면 이제 이렇게 나타내겠지. 원리는 절편을 0하고 이제 2로 가지고 가면서 아래로 볼록인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질 건데, x의 범위가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y축보다 왼쪽에 해당하는 방향은 그래프가 안 그려주고 어느 데에서만 y축보다 오른쪽에 해당하는 그래프, 저 위 그래프 위로만 점 P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4번입니다. 4번은 점 F 0,-1과 y는 3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자취의 방정식. 자, 이게 뭘 말하냐면 이제 기하를 배우게 되면 2차 곡선의 개념들을 배울 거야. 쌍곡선이라던가 타원이라던가 포물선의 그래프를 그릴 건데, 우리가 배우는 2차 곡선은 원의 방정식 하나하고 포물선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렸고, 우리가 배운 2차 함수 그래프는 포물선 2차 곡선 중에서도 축이 y축과 평행한 포물선에 대해서 배웠으면, 이제 기하를 공부하게 되면 2차 곡선 포물선 배울 때 축이 x축에 평행한 포물선까지도 배울 거야. 근데 여기 4번의 1번은 포물선의 정확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그냥 2차 함수니까 축을 y축이 평행인 직선에 대해서 얘는 2차 함수 하고 들어가니까 마찬가지 그렇게 들어가지만, 2차 곡선 중에서 포물선의 정확한 개념은 저거야. 한 점을 고정시켜 놓고 저 고정된 점으로부터서 y축에 평행한 직선이 있었을 때, 또는 x축에 평행한 직선이 있었을 때 한 점으로부터서 거리가 같은 점의 자취의 방정식을 알려주는 게 포물선의 정확한 뜻이야. 근데 우리가 배우는 거는 함수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2차 곡선 중에서도 포물선, 또 소포물선 중에서도 축이 y축에 평행한 직선에 대해서만 하는 것 뿐이고 함수를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기하 들어가서 2차 곡선 하면 함수하고 관계없이 지나가는 거라서 축이 x축에 평행한 직선에 대한 포물선도 배우긴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이 1번에 있는 의미가 포물선에서 포물선의 정확한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거에 지금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림으로 일단 그려보면 이거야. 여기가 x축이 있고 y는 3이기 때문에 x축에 평행한 직선이 이렇게 그려질 거야. 이 정도? 자, 이렇게 그려지고, 자, 0,-1이 있어. y축상에 0,-1이라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자, 이 점을 F라고 했을 때 이 점 F로부터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이야. 그럼 그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을 우리가 어떤 점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 점 P를 x, y로 놓을 거야. 우리가 자취의 방정식 할 때 그랬죠. 조건을 만족하는 점 P의 방정식을 찾아라라고 하면 그 점을 뭘로 놓기로 x, y로 놓기로 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 점으로부터서 이 y는 x라고 하는 y는 3이라고 하는 이 직선까지의 거리랑 점 P에서 0,-1까지 거리가 같게 하는 그런 점들이 나타내는 도형을 찾으라는 얘기야. 그럼 자, 그 다음에 할 일은 이제 뭐야? 자취의 방정식을 직접 구하는 거. 그러면 자, 요 점을 h라고 놓고 얘를 pf라고 놓으면 이 문제에서 원하는 건 ph와 pf의 길이가 서로 같게 하는 점 p의 자취의 방정식. 그럼 ph의 길이는 누가 되는 거고 3-y일 거고 pf의 길이는 두 점 사이의 거리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x의 제곱 플러스 y 더하기 1의 제곱이야. 그러면 양변 제곱에서 싹 정리하면 x의 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1은 9-6y y의 제곱 정리했습니다. 그러면 y의 제곱은 y는 뭘로 나오게 되냐? 양변 정리할 거라서 y는 8분의 1 마이너스 8분의 1x의 제곱 플러스 1. 자, 그럼 얘는 꼭지점을 몇 컴마 몇으로 0,1로 하고 그 다음에 뭐에 대해서 y축 그 꼭지점을 0,1로 하고 위로 볼록인 포물선이 그려지게 된다고. 그래프 그리면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는 게 점 P가 나타내는 자취의 방정식일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2번. 자, 중심이 0,4이고 반지름인 원과 x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중심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자, 중심을 0,4로 하고 반지름을 2로 하는 원이 하나 있어. 그러니까 여기가 이만큼 내려왔겠지. 자, 이 원과 반지름이 원인 원과 x축에 동시에 접해. 그러니까 어떤 원들이 생기겠냐? 이런 원들이 생길 거란 얘기야. 그러지 말고 이렇게 생긴 원도 생길 수 있겠죠. 대략적으로 그러면 이런 원도 있을 수 있을 거야. 이런 원도 있을 수 있고 그럼 그래야 되겠네. 그 다음에 이런 원도 생길 수 있어. x축하고 이 원하고 이렇게 위에 접하는 이런 원도 생길 수 있어. 뭐야. 자, 힘들어도 좀만 참아. 이것만 하면 끝나니까. 자, 요런 원도 생길 수 있어. 그 다음에 누구도 생길 수 있어. 이하고 동시에 접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원의 방정식 할 때 두 원의 위치 관계 배울 때 그게 있었어. 뭐가 있었냐면 얘네들이 왜 접하는 원만 있는 게 아니라 네 접하는 원도 있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만들면 이렇게 생긴 원도 있을 수 있어. x축하고 y축이 동시에 접하면서 네 접하는 원이니까 요렇게 하나 만나는 이런 점 원도 생길 수 있고 또 한 번 더 그리면 이렇게 생길 수도 있겠지. 똑같은 원리로 보면. 자, 이런 원들이 생기겠죠. 그런 원들의 뭘 그리래? 중심의 자체 방정식입니다. 그럼 그런 원들이 이렇게 중심이 찍어지겠지. 여기도 찍어지고 여기도 찍어주고 그 다음에 이런 애들도 찍힐 거고 그림이 좀 안 이쁘네. 찍힐 거 아니야. 그럼 그랬을 때 그 원들이 나타내는 도형이 이렇게 만들어질 거란 얘기지. 그럼 그 원들의 중심이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이 뭐냐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들어가면 얘랑 얘랑은 이렇게 달라지겠지. 중심끼리 그리면.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이 위로 내접하는 원이 그려질 거 아니야. 그럼 이번에는 더 좁아지는 원이 하나 만들어질 거란 말이야. 이렇게 그려지는. 그냥 그림만 봐. 이해를 해. 이렇게 내접하는 원. X축하고 동시에 접하면서 이렇게 내접하는 원도 그릴 수 있을 거란 얘기라고. 자, 그래서 나타내 보면 그 중심의 좌표를 우리가 뭘로 놓자? X, Y.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이 원의 중심이 나타낸 도형이 뭐냐라고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이 원의 중심을 우리가 뭐라고 놓자? X, Y라고 놓자. 중심을 X, Y라 하면 자, 반지름은 어쨌든 이 원의 중심이 X축 위쪽에 생기기 때문에 Y좌표는 항상 0보다 크단 말이야. 반지름은 원이 X축하고 접하게 되면 반지름은 Y좌표의 절대값과 같다 그랬습니다. Y가 될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외접할 때 자, 외접할 때 조건 있죠? 중심에서 중심까지의 거리는 두 원의 반지름의 합과 서로 같다. 그래서 루트 누구랑? 자, 중심이 0,4야. 그 다음에 외접하니까 어디겠어? 여기야, 여기. 외접하는 원 대표적으로 그러면 이런 거야, 이런 거. 예. 자, 외접할 때니까 x, y하고 0,4 사이의 거리니까 x제곱 플러스 y-4의 제곱은 누구랑 같다? 두 원의 반지름의 합과 서로 같다. 양변 제곱하면 x제곱 마이너스 8y 플러스 16 나오고 우변은 4y 더하기 4. 그래서 y는 12분의 1x의 제곱 플러스 1. 포물선 형태를 가지고 가게 되고 이차함수처럼. 자, 두 번째입니다. 내접할 때입니다. 자, 내접할 때는 반대죠. 두 원의 중심 간의 거리는 누구랑 같다? 두 원의 반지름의 차이의 절대값과 같다. 그래서 루트 x제곱 플러스 y-4의 제곱은 두 원의 반지름의 차하고 같기 때문에 y-2.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8y 플러스 16은 마이너스 4y 플러스 4. y는 4분의 1x의 제곱 플러스 3. 근데 이거 다른 보통 일반 교재에서 공수투 교재에서 내용 정리 잘 안 돼 있을 거야. 근데 원장님이 이거 정리해 놓으신 거니까 이 자취의 방정식 구하는 거 자꾸 연습하세요. 여기까지 하고 5분만 쉬었다가 넘어